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도를 좀 나가보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에 이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뭐로 할 거냐면 그래프로 해결할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방정식, 부등식 파트 하면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진행이 안 됩니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진짜요. 문제 못 풉니다. 아까 그 근에 대한 조건이 범위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에 대한 조건이 어떤 값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범위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생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쁜 W, 찌그러진 W 이렇게 생겼고요. 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근이 1개 또는 0개일 때 이와 같은 그림, 2개일 때 이와 같은 그림,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비율관계라는 개념이에요. 비율관계라는 개념. 뭐냐? 3차 함수의 여기 요 부분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 안에, 직사각형 안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고, 그때 이 극값을 갖는 애들 두 개 있죠. 걔를 기준으로 이 둘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려서 반이라 했으니까 길이 같잖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 극대와 같게 되는 한 값, 극소값과 같게 되는 한 값을 기준으로 여기도 길이가 같게 된다라는 비율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극값을 갖는 값을 2라고 할 때, 이 x좌표의 길이를 2라고 할 때 여기 이 극소값과 똑같게 되는 이 점을 1이라고, 여기도 2라고 한다면 여기 값을 1이라고 우리가 비율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불어 이 극값과 극값을 갖는 요 점 있죠? 여기 가운데 이걸 우리가 특별히 변곡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의 기울기가 F'이 최소가 되는 값, 최소가 되는 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성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658번까지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664번부터 하도록 해볼게요. 네, 664번 보도록 하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태워 봅시다, 우리. 파이팅. 한비스는 언제 계약해? 19일. 다 19일 날 계약하네. 동영고도 19일 계약 아니야? (664번) fx가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라는 애가 극값을 갖고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얘가 극값을 갖는데 그럼 프라임 x를 일단 구해야겠죠.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3차 함수 그래프는 극값 갖는 경우가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값 갖는 경우가 저 오른쪽밖에 없죠. 극값 갖는다는 거는 이거의 근이 두 개라는 이야기며 그에 따라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크면 x제곱은 a니까 두 개가 됩니다. 그때 그 근이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형성되는데 이제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얘가 오직 한 개의 실근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a가 0보다 크니까 맞죠?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한 근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가 0,2a라고 할 때 이 0, 얘가 움직이는 거라고. 맞죠? 얘가 위로 가는데 위로 갈 때 근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즉 극소값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극소값은 이거 근이 두 개 있잖아. 여기가 루트 a죠. 루트 a를 대입한 값이 f에다 루트 a를 대입한 값이 극소값이 되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 더하기 2a가 돼서 2a 마이너스 3분의 4a 루트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분의 a로 2a로 묶어주면 3 마이너스 2루트 a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2루트 a가 3보다 작은 거고 a는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0보다는 크다 했죠? 0보다는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668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y는 x 세제곱 더하기 7과 y는 3x 더하기 k가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선 접한대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면 얘랑 얘와의 관계 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접하고 만난다 했잖아.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봐서 얘와 얘로 보겠다는 거야. 이런 게 어차피 똑같거든? 똑같거든? 얘가 접하고 만난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문자만 왼쪽으로 넘기고 이 숫자 k는 상수니까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2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k 마이너스 7이라는 가로선을 다음과 같이 내가 직접 찾아보겠다는 거야. 자, 어디가 되면 접하고 만나요? 여기죠. 또 여기도 접하고 만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찾는 건 k-7이라는 값이 2거나 아니면 k-7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9이거나 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671번. 자, 0,k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5x 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접선의 개수라는 것은 접점의 개수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걸 근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라는 것은 이거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 라고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5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5t 한 번 더 써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5에 x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얘가 0,k를 지난데 x에다가 0, y에다 k를 지난다면 k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이라는 거예요. 난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가, 다시 이거의 근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바로 접점, 근이 이 말하는 t라는 애가 접점이므로 얘가 접점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접점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접점 하나당 접선을 이야기하므로 접선의 개수까지 말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0과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2를 대입하면 2,8이 돼서 여기 이 k와의 교점의 개수는 k가 1일 때 교점 3개, 2일 때 교점 3개,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1부터 7까지는 교점이 3개씩 있다는 거죠. 8일 때는 교점 몇 개? 2개 있고요. 마지막으로 9랑 10일 때는 교점 몇 개? 1개씩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근데 교점의 개수를 nk라 했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k라는 것은 1부터 7까지 교점 3개를 했죠. 교점 3개인 게 7개, 교점 2개인 게 1개, 교점 1개인 게 2개라는 이야기로 25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예요. 얘를 이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짓을 하냐? 우리가 이 접선이 저 점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방정식이,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 접점을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접선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방정식에 대한 활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그쵸? 여러분도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쪽 그래프를 뭘로 보는 요거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그거랑 k랑 같다고 놓은 거잖아. 얘네들이 y는 k예요. 얘와 얘 뭐 미분했고요. 그럼 0과 2에서 극값 가지니까 0,0과 2,8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줬다. 자, 이제 부등식에 한번 활용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라는 거고 작다라는 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다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알면 거의 다 풀립니다. 자, 674번부터 한번 활용을 할 거예요. x가 2와 4 사이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k 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원하는 건 이 범위에서 얘의 그래프인데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얘만 남기고 이렇게 그리려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얘를 비교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얘가 이거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미분을 먼저 해요. 왜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으려고 해요. 마이너스 3과 1, 2와 2 뿔뿔 해주면 x가 3분의 2와 마이너스 2일 때 극값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2와 2, 3분의 2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2와 4라는 범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와 4. 2부터 4라는 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라서 마이너스 8이고요.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0, 아니 64, 8, 64, 32, 16,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죠.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초록색보다 K가 작길 바라. 작다고, 더 아래에 있다고, 그쵸?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K라는 게 마이너스 80 이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8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등호예요. 등호. 왜 등호가 붙냐? 여긴 등호가 없는데 여기도 없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 초록색보다 아래에 있는 건데 초록색은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80이 없어요. 없으니까 동그라미잖아. 그러니까 얘는 초록색은 여기를 갖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K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마이너스 80까지 올라와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초록색에는 그 마이너스 80이 없으니까 그 보라색이 대신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붙는다는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80은 x가 2와 4 사이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값이므로
이 K라는 게 마이너스 82여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죠. 이어서 678번.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80X 더하기 4,500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어쨌든 내가 드는 비용, 내 돈이 180X 더하기 4,500원이고 받는 돈, 배달 요금이라고 했잖아. 그게 받는 돈이죠. 받는 돈이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a인데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배달료기 내가 받는 돈이 내가 낸 돈보다 이상이어야지 내가 이득인 거잖아. 그치? 맞아, 은우야? 야, 너 그때 한낮인데 왜 자? 너 한낮인데 왜 이렇게 졸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미분을 여전히 또 해야겠죠. 그래프를 그리려 했으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0 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마이너스 6에서 극소값 같고 5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웬걸? 거리라는 개념은 당연하게도 0보다 이상만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사실 관심 없어요. 5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325에다가 5 곱하면 900. 그래서 575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A-4500이 얘가 이거보다 이상인 거잖아. 575보다 A-4500이 이상이다. 즉 A는 5075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프와 이 가로선과의 관계를 계속 묻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681번 보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4ax제곱 마이너스 4에 2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래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데 이 문자가 두 개나 있어서 좀 헷갈려요. 어쨌든 근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하는 거죠. 4x 세제곱 더하기 8ax 마이너스 4에 8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이 뭐야,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네. 어떻게 되니? 4로 묶었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2a x 마이너스 2a 빼기 1 이렇게 돼서 1, 0,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 1로 하면 얘가 되고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얘는 근이 없습니다. 얘는 판별식 0보다 작거든. 지금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을 했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원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죠. 그럼 x가 1밖에 없다고. 얘는 0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근이 없어. 실근이 없다고. 왜냐면 판별식 0보다 작잖아.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a인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양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더 이상 근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근이 하나만 있는 극값이 하나만 있는 4차 함수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래서 극소값 되도록. 4차 함수 중에 이런 것들이 부등식 파트에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이 하나만 있는 거. 자, 그래서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얘 제일 큰 애지? 얘가 0 이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면 a가 5 이상이거나 a가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되는데 내가 찾는 건 양수라 했으므로 최소값은 5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가 항상 0 이상이래.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부터 했어요. 식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인수분해가 됐고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됐는데 인수분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은 프라임에 미분한 거의 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미분한 거의 근이 하나면 얘, 두 개면 얘, 세 개면 이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서 얘고 이게 0 이상이라는 거는 최소값만 0 이상이면 0 이상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랑 너희랑 손잡고 놀이공원에 갔어. 근데 키 제한이 있네? 키 제한이 있어. 그러면 누구만 보면 돼? 몸무게 제한이 있다 하자. 몸무게 제한이 있어. 무거운 사람 못 한대. 그럼 누구 몸무게만 재면 돼? 내 몸무게만 재면 돼. 맞지? 내가 제일 돼지니까. 그것처럼 최소값 얘가 0 이상이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것만 0 이상이면 된다고. 그래서 최소값을 따지고 걔가 0 이상이다 라는 걸 지금 본 거예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얘가 되고 원하는 건 양수니까 얘가 되겠다 본 겁니다. (686번) 686번
여러분 힘내세요. 절반 지났습니다. 절반도 안 남았어요. 뒤에는 좀 쉬워요. 이 686번까지가 좀 어렵고 뒤에는 좀 간단한 편입니다. 오늘은 부정적분까지 그래서 나갈 거예요. 근데 부정적분까지 나가도 내가 보기에 시간이 남거든? 근데 더 나가는 건 좀 빡세고 좀 문제 푸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알았죠? 네. 일단 이렇게 686 빨리 하죠.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그건 이따 다른 애 오면은 지각생 오면은 하기로 하고. fx가 얘고요. gx가 얘래. 내가 원하는 건 이 fx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12x 더하기 k 이상이고 12x 더하기 k는 2x제곱 더하기 n 이하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k를 봐달라는데 이게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꿀 거야. 어떻게? 이 12x를 양변에서 뺄 겁니다. 마이너스 x 4제곱 상관없겠죠. 어차피 똑같은 걸 뺀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4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에 k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얘부터 그릴게요. 얘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라는 애가 그렇죠. 마이너스 2x죠. 네. 얘가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로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잠깐만 4, 6 마일로 된다 했죠 방금 플러스 그러면은 플러스 10 x 마이너스 12 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그래프를 보는데 이거는 0 되는 게 있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잘 안 보여서 판별식을 해봤더니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요거는 근이 없어요. 이 오른쪽 부분은 근이 없어요. 그럼 이 4차 함수 또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위로 블록이 냅니다.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2, 10, 마이너스 2, 8 10,8이 이렇게 극대값이고 얘는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2차 함수잖아 맞지? 2차 함수 나 그릴 줄 안단 말이야. 2로 묶으면 3, 18 n-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랑 얘 사이에 k가 있대요. 근데 그 k가 이걸 만족하는 애가 5개래. 뭔 말이냐면 이 8과 k라는 건 8과 n-18 사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5개래. 근데 자연수 8보다 큰 자연수 5개면 너무 명확하지 않니? 8, 9, 10, 11, 12 이렇게 5개지. 그치? 근데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게 8, 9, 10, 11, 12래. 그러면 이 n-18이 사실 뭐였던 거야? 12라는 거죠. 그래서 n은 3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등식이에요. 벌써 이 방정식과 도함수 활용 파트 3은 이게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2개의 파트를 벌써 끝냈습니다. 2개만 더 하면 돼요. 얼마 안 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도함수 활용 세 번째 파트, 속도입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의 위에 있는 어떤 x라는 게 있대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xt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야. 내가 지금 여기가 원점이라고 할게.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1초 뒤에 여기 있어요. 2초 뒤에 여기 있어요. 3초 뒤에 여기 있어요. 4초 뒤에 여기 있어요. 5초 뒤에 여기 있어요. 이런 걸 표현한 게 xt야. 위치만 말하는 겁니다. 수직선상의 위치. 그 위치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이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얘한테 무슨 얘가 뭘 가졌다는 거야? 하필 이과가 별로 없네. 그 속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도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속도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 위치를 미분하면 나오는 그 형태가 속도라고 말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변화했다면, 맞지? 이거 앞에 개념으로 넘어가서 봐도 돼요. 위치가 움직였다면, 위치가 움직였다는 거는 얘가 시간 동안 그 거리가 바뀐 거잖아. 그치? 그게 이제 속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이름 붙여요. 그걸 그래서 보통 V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건 속도도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맞지? 그쵸? 속도를 이제 미분한 것. 다른 말로 속도의 순간 변화율.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AT. 이걸 엑셀레이터 펑션이라고 하는지 벡터라고 하는지가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AT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셀의 그 A자예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맞아요. 만류인력 법칙에 뭐가 있죠? 맞아요. 중력, 가, 속도. 그 양반 그거 만들려고 미분 만든 놈입니다. 그 중력과 속도라는 거를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존재한다. 인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표현한 게 가속도. 근데 이 가속도라는 걸 표현할 수단이 없네? 만들어야지. 라고 만든 사람이에요. 알았죠? 원래 돈 많고 시간 많은 놈들이 하는 게 공부잖아요. 맞죠? 옛날에 서양은 그랬죠. 그리스 때부터 그러지 않니? 그리스 때부터 밭은 노예가 일구고 그 다음에 진짜잖아. 소크라테스 이런 애들 다 그런 거잖아. 밭은 이제 얘네가 일구고 나는 이제 시간 남으니까 광장에 모여서 우리 노가리 나갈까? 무슨 이제 얘기한 게 그게 이제 광장에서의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잖아. 그렇지 않니? 소크라테스도 할 거 없으니까 맨날 뭐라 그래. 걔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삼파법. 너 뭐 알아? 저 이건 것 같은데요? 그거 맞아? 맞느냐 안 맞나요? 그거 맞냐고 이러면서 이제 딴지 거는 걸로 이제 말빨 최고봉을 먹은 사람이죠. 그치? 시간 남으니까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런 거 일화 보면은 좀 이상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모르나? 소크라테스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동성애 같은 게 되게 활발했던 때라서 이제 항상 얘네들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데 사동 데리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 사동이랑도 했다고 그런 썰도 있죠. 그래서 약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얘도 결국 미성년자 강간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하죠. 그것도 심지어 동성이잖아. 근데 뭐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 뭐 그런 건 그러려니 하고. 자, 어쨌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만든 거다. 더할 가자를 써서 쓴 거죠. 속도를 변하게 했다라는 의미의 가속도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개념은 이게 끝인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는 거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도와 가속도 요 몇 개 안 되는 지금 위치라는 게 있고 그걸 미분하면 속도고 그걸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한 이것만으로 이제 문제가 유형이 한 6개 깔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속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뿔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하면 플러스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야. 왜냐면 위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위치에 상관없는 개념을 하나 더 등장시킵니다. 그거를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 뭐라고 불러요?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절대값 VT라는 거죠. 절대값 VT가 속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 계기판 있죠? 계기판에 적혀 있는 게 속력이죠. 거기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치? 후진에도 실제로 계기판 움직여요. 그래서 속력 같은 걸 우리가 다루는 거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들 한번 풀어볼까요? 691번. ft-gt라는 애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atb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래요. 위치인데 그럼 t는 1에서 만난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즉 뭔 말이냐면 이 위치의 차가 얼마라는 거야? 0이란 거죠. 그래서 f1-g1은 2-9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속도도 같대요. 속도라는 건 f 미분하면 속도고 g 미분하면 속도잖아. 그 속도도 뭐 어떻다고? 같았다는 거야. 얘 미분하면 6t 제곱에서 1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18t에서 1 대입하고요. 더하기 a 계산값, 즉 a-12가 0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a는 12고요. 그에 따라 b는 마이너스 5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 속도도 빼면 0이겠죠. 위치가 같다는 거니까 위치를 빼면 0인 거고, 그쵸? 그래서 ft 빼기 gt라는 애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빼기 5인데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순간이라 했으니 미분을 해서 얘가 같아지는 순간, 즉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고, 0이 되는 순간이 2, 즉 그 다음 번째 속도 같은 건 2일 때고 그때의 거리라는 건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주면 얼마죠?
16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빼기 5. 그러면 마이너스 1인데 실제로 거리라는 개념은 무조건 플러스만 이야기하니까 1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위치의 차이고요. 거리 개념은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좀 힘들 수 있는데 딱 8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요. 맞죠? 그냥 이 소단어 끝내고 차라리 좀 더 쉬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위치가 같다, 만난다, 속도가 같다, 뭐 이런 멘트들, 거리 이런 멘트들이 있는데 그런 멘트들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70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XT라는 애가 2t 세제곱 더하기 mt제곱 더하기 nt 더하기 3이래요. 자,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등장해요. 뭐냐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 바꾼다는 게 아까 내가 예시를 들었지. 여기서 내가 움직였어. 자, 움직여. 아, 휴대폰 놓고 왔다. 다시 움직여. 이렇게 갔어. 그럼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속도를 플러스로 가면은 위치를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 순간적으로 멈춰야죠. 멈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 마이너스로 바뀐 거라고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항상은 아니에요. 보통 0이 된다라는 거죠. 부호가 바뀌려면 보통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 그치? 속도가 0이 됐다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 vt라는 애가 6t제곱 더하기 2mt 더하기 n이라는 애가 1에서 0이 되고요. 그때 위치를 대입하면 5 더하기 m 더하기 n인데 그때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둘을 연립하면 m이 마이너스 1, n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3 때문에 그렇구나. 2 m은 마이너스 4, n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 이외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는데 vt가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라서 인수분해가 3t, 2t, 2, 1 마마로 t가 1과 3분의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때의 가속도이므로 at 12t 마이너스 8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은 값 얼마? 마이너스 4를 답으로 구하고 싶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이며 속도가 이게 연속인 함수라면 부호가 바뀔 때 당연히 0을 순간적으로 지나겠다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703번)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걸었대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끽 밟으면은 이제 가다 갑자기 멈출 수 없잖아. 맞지? 관성이 있으니까 끽 하면서 멈추겠죠. 근데 그랬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얘가 그 순간 27t-0.45 t제곱에서 이만큼 간대.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원하는 데에서 멈추려면 어디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냐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멈춘다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지. 멈춘다라는 건 뭔 말이야? 속도가 0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속도가 0일 수 있잖아. 27 마이너스 0.9t. 걔가 0이려면 t가 얼마인 거예요? 30초 동안 브레이크 딱 밟으면 30초 동안 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동거리,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걸리는 애는 30초만큼 움직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8100 마이너스 얼마죠? 8100? 810 마이너스 405만큼 가는 거고 실제로 405 이렇게 되겠습니다. 405m 전에서 우리가 이걸 밟아야지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봤죠? 지하철 타면은 전철에 그냥 갑자기 끽 멈추는 게 아니라 끽 탁 하다가 갑자기 가끔 무슨 일이 벌어져. 문이 열렸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덜컹덜컹 후진하고 다시 이렇게 딱 문 열리는 경우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원래 전철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멀리서 보면은 표지판 있어요. 그 표지판에서 기관사가 멈춰!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추는 거지. 근데 잠깐 기관사가 잠깐 딴짓했어. 휴대폰 하다가 휴대폰 해야지. 진짜! 하고 늦게 멈추면 그렇게 뭐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잠깐 이제 재채기 하느라 못 누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뒤늦게 조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 거야. 그럼 물론 속도가 가끔 빠르면 속도가 저렇게 빠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더 오래 가잖아. 오래 멈추잖아. 맞지? 얘네처럼. 근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잖아요. 한 70, 80밖에 안 됩니다. 되게 느린 편이에요. 근데 이제 길이 워낙 잘 뚫려 있으니까 이제 정체가 없으니까 또 금방금방 움직이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거 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쯤에 멈추면 딱 멈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딱딱 기계적으로 잘 하려면은 미리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 어떤 방식을 체계화해 놓은 거죠. 그거 우리가 그 편리를 좀 들여다보는 중이다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졌어. 탁. 그럼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오잖아. 맨 처음엔 속도가 빠른데 올라가다가 왜 속도가 점점 느려져? 그래서 중력 때문에 그러다 멈추고 다시 내려오지. 그러면은 속도가 멈출 때 제일 높이 있다는 거 이해 가요? 그 얘기를 706번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애를 던졌더니 걔가 AT-5t제곱이라고 된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80m, 80m면 몇 층이야? 아파트 한 25층 정도 되죠? 그리고 저는 아파트 한 층에 3m 정도밖에 안 되니까 25층 정도에 던진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수직으로 25층에 던져.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진 않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던졌어. 근데 던져서 얘가 80m를 넘기고 싶대. 그럼 뭐야? 얘의 최대값이 이게 80 이상, 이거의 최대값이 80 이상이길 바라는 거잖아. 근데 방금 말했죠. 최대값은 언제 일어난다고? 속도가 뭐일 때? 0일 때. 즉 h에다가 10분의 a를 넣었을 때 100분의 5a 제곱. 얘가 0이 되는 값. 즉 a는
그럴 리가 없는데. 10분의 a제곱. 그럼 a가 0이 뜨잖아. 분의 a를 여기 대입하면 10분의 a제곱 100분의 5a제곱 20분의 이게 80 되는 거 찾는 거죠? 깜짝이야. 자 그러면은 20분의 a제곱 20분의 a제곱이 80 되길 바라는 거니까 a제곱이 1600 되는 걸 바라서 a는 40만큼의 속도로 던진다는 거죠. 1초에 40m 움직일 수 있도록 던지는 거면은 1초에 40m면 여기서 띡 하는 순간 40m 간 거면 뭐냐? 화살만큼은 되지 않을까? 화살도 1초 넘게 걸리지 않을까? 맞지? 야, 화살보다 빠른데?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딴 분들이 쏘면은 될 수도 있죠. 던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답니다. 자, 712번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한번 이해하려고 합시다. 자, GT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FT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수직선이거든? 이게 시간이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맨 처음에는 슬그머니 가. 그러다 거북이가 쫓아온 거지. 얍! 하고선. 그리고서는 추월을 합니다. 추월을 해요. 갈 테면 가라. 난 금방 따라잡으니까 하다가 토끼가 이제 도도도도도도도 따라잡아서 역전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토끼고요. 이게 거북이에요. 다시 봐봐. 거북이가 열심히 얘는 원점에서 출발했고 얘는 앞서서 출발한 거예요. 시간이 흘렀을 때 거북이가 따라잡았어. 여기죠. 그 다음에 거북이가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죠. 앞서 나갔다는 건 거북이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야. 그치? 빨랐으니까 가로질렀잖아. 근데 그러다가 토끼가 빨간색이 안 되겠는데 내가 먼저 가야겠어 하고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래서 속도를 높여서 다시 따라잡습니다. 그리고서는 영원히 안녕 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얘가 위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예요. 그쵸? 위치를 미분한 게 기울기니까. 다시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 우리가 미분은 기울기라고 말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다. P와 Q는 두 번 만나냐? 라고 물어봤고요. 맞죠? 여기와 여기에서 만난 거죠. T는 4일 때의 속력. P에 대해서 T는 4일 때 속력은 T는 8일 때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 했어요. 속력이 의미하는 게 뭐랬죠? 기울기. 4일 때 P가 F죠? F의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보다 더 빨라요? 이게 G구나. 미안해요. 노란색 잘못했어요. 여기가 얘보다 빨라요? 더 가파른 거 보니까 맞죠? 마지막으로 디귿. P가 움직인 거리는 4부터 8까지 해서 자, P는 지금 파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죠? 분홍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죠? 맞아요.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Q가 더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Q가 P보다 많이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 풀면서 끝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길이, 넓이, 부피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얘네들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면 뭐 해달라는 거냐? 간단해요. 미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순간 변화율 자체가 변화율 미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는 것은 그냥 미분해달라는 의미로 안녕. 미분해달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순간 변화율 구해달라는 건 미분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추워? 네.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우리가 일단 표현하고 걔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야. 아니야, 거기 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오른쪽. 위. 이렇게 할 겁니다. 하하하하. 자, 다 왔으니까 얘기 한번 하죠. 보충 한 번만 하자. 수요일 날. 14일. 네, 14일 날. 시간은 아무래도 아침 10시가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안 돼? 아니잖아. 안 돼. 왜 안 돼? 가족이랑 우리 관계는 수요일 날? 갑자기? 아,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왜냐면, 근데 다 나가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나가긴 해. 나가긴 해. 오늘 부정적분까지 나갈 거라서 다음 주 수업이 다음 주 수업이 없어. 그래서 그 정적분만이라도 좀 나가려고. 다 나가지 못하더라도 정적분이랑 나가고서 이때 마무리 아예 지으려고. 다다음 주에 안 오니까. 다다음 주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두 개를 한 번에 나가는 건 좀 빡셀 것 같아. 다음 시간에. 그래서 뭐 나눠서 하고 싶어요. 알았죠? 왜냐면은 그 신입생이 들어와서 걔가 수업에 이때 합류하기로 했는데 너무 2주 동안 진도를 나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한 번 해준다 했으니까 이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입생이라고 해도 니네 학교야. 누구예요? 소아야, 소아. 소아 다시 온대. 신입생이 아니잖아요. 신입생이지. 왔어, 걔 이미. 그 수업 몇 번 했어. 근데 지금 걔는 아예 처음 하고 있고 너희는 이미 거의 다 끝나간 상태잖아. 그래서 아직 여기는 못 들어오는 상태라. 다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라. 근데 너 언제 여행 가는데? 아니 저 하루 가요. 14일. 하필 14일 하러 간다고? 다음날 방학절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럼 14, 15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어떻게 14일 하루만 어디 가는데? 대전이. 대전? 빵의 나라? 나라라고 하면 좀 그렇죠? 빵의 도시? 미스터 브레이드. 아 근데 우리 동네 옆이라서 이렇게 해도 돼. 우리 고향이야. 고향이나 다름없어. 나 대전이 이렇게 있잖아. 대전 옆에 조그맣게 공주라는 데가 있어. 응? 맞아. 백제의 고도.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던데. 백제의 고도를 찾아서.
공주, 세종.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세종대학교 세종이 있어요? 이렇게. 세종대학교 나온 지 몇십 년 됐고요. 세종은 생긴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어디지? 대전은 크죠. 인구 그래도 나는 아직도 100만 넘을걸? 대전 근데 가서 뭐해? 여기 진짜 할 거 없는데? 진짜? 대전 진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맞지? 대전 진짜 할 거 없잖아. 선생님 동두천. 나? 지금 사는 곳은 동두천이지. 어? 쟤도 사는 곳 동두천이지 지금. 그래. 응. 아, 저 이사했어요. 옥정이야? 동두천 사는 사람들 다 옥정으로 이사하더라. 쟤도 그렇고. 어쨌든 나 원래 공주 출신. 응? 미스터 빵. 성심당 말고 볼 거가 없는 동네. 진심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나름 대도시라서 그냥 뭐 구경할 게 없어요. 여기서 구경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서울에서 있습니다. 한화. 아니 하필 하나를 왜 하나를 공주도 하나예요. 아니 충청도 사람들은 다 하나 해. 그래서 나는 야구를 안 보는데 내 형이 야구를 좀 좋아해. 하나 보면서 맨날 술 마시더라고. 이러면서 욕하던데? 옛날에 자주 욕하더라고 맨날. 나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그 연고지 아니, 시스템 옛날에 잘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잘했지. 류현진 있을 때도 그래서 잘했잖아. 30년 우승시나. 잘 모르겠어. 나는 그 정도 관심 있는 건 아니라. 근데 뭐지? 뭐야? 나름 공주에서 운동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서 그냥 썰 같은 것만 좀 아는데 박찬호가 공주 출신이거든. 그 말 많은 아저씨 있잖아. 이 아저씨가 공주 출신인데 내가 알기로 이 아저씨가 고등학교 때 혼자 우승시켰대. 이 고등학교를 전국대회에서 우승시켰대. 그래서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다른데 스카우트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은 어렸을 때 대학교 때쯤부터 그런 것 같은데 한화 편을 하는데 나 연고지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 연고지면 그 팀을 응원한대. 충청도면 그래도 하나 봐야죠. 근데 못하잖아. 근데 왜 응원해? 지역. 맞아. 그래서 근데 너무 고통받아 하더라고. 그럴 거면 다른 팀 응원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고는 있어. 근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좀 다른가 봐. 연고지 시스템을 이제 영위한 사람들한테. 난 뭔지 잘 몰라서. 구경은 몇 번 해봤어. 근데 나는 심지어 한화는 구경 안 했는데 서울에서만 구경해서. 그렇지. 근데 부모님은 원래 한화 팬이셔? 아니, 그럼 그냥 구경하는 거야? 아니 제가 저번에 치과하러 갔다 재밌어가지고. 아니야 하나 찍었어. 아니 근데 요즘에 잘해. 서울에서 안 하니까 대전까지 내려와서. 아니 근데 서울에서 아예 안 해? 아니요 했었어요. 끝나지 않았나? 다음 주인가 한 번 더 해요. 아 그래? 네, 두산하고 할 때 잠실에. 잠실에서? 그거 보지 왜? 14일에 대전까지 가서 봐. 아니 그 하나가 아니잖아요. 14일은? 네. 그러니까 한화가 이제 서울에서 경기를 안 하나? 네. 그러니까 그 하나가 홈팀이어가지고. 오케이. 네. 가서 응원 열심히 하고 이기길 바라줄게. 자, 714번 보겠습니다. 자, 길이, 넓이, 부피를 표현하고 미분하면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변화율이에요. 알았죠? 변화율.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 반짝반짝. 여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그림자 얼마만해? 그림자 요만해요.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근데 이렇게 딱 움직여. 그럼 그 순간 짜잔 하고서는 가로등이 부피를 비춥니다. 여기 형성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내가 움직인 거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움직인 게 시간당 2m, 즉 2t만큼 움직이고 있대요. 맞아요? 자, 근데 얘 키가 1.8이야. 여기는 3m야. 그러면 그걸로 이 그림자 길이라는 것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냐는 거야. 그림자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냐. 어떻게 표현하지? 직각삼각형이니까 닮음을 이용하자 생각을 합니다. 1.8 대 3, 몇 대 몇이에요? 그쵸, 3 대 5죠. 왜냐면 0.6 곱하기 3이랑 0.6 곱하기 5예요. 알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숫자에 대한 경험 차이라서. 그래도 이게 힘들다면 18 대 30 이렇게 봐서 18 대 30이면 6으로 약분할 수 있네. 3 대 5다.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수는 나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3 대 5예요. 그럼 여기가 3일, 다시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3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여기가 5일 때 3이면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얼마야? 2죠.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맞아요. 3t. 그럼 얘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면 됩니다. 3t를 미분하면 얼마죠? 3.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구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길이를 t를 이용해서 표현해보고, 이거 앞에 거랑 아무 상관없어. 아예 새로운 거야. 알았지? 앞에 거 못 들어도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맞죠? 그 길이를 먼저 문자로 표현하고 걔를 미분만 하면 그게 변화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변화율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줄게요.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돌을 뚱 던지면 이제 동심원이 커지죠. 맞아? 이게 파장이 일어나면서 파장이 이제 멀어지면서 이렇게 흔들리잖아, 물이. 그렇대. 맞죠? 물리에서 배운대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0씩 길어진다는 건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10t라는 걸 의미하죠. 10씩 몇 초 10씩이니까 10t잖아. 그러면은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10t니까 10t의 제곱 파이가, 즉 100t 제곱 파이가 넓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변화율 구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그냥 미분해달라는 거야. 근데 얼마일 때의 변화율이래? 돌을 던진 지 2초 후래, 문제에서. 2초를 대입하면 800파이가 됩니다. 문제에서 a파이라고 말했으므로 a는 40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719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부정적분까지 끝내고 남는 시간은 좀 문제 푸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서는 저기 14일날 저희 정적분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서는 24일날 진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짓고 다시 복습을 하죠. 복습합시다. 자, 고무풍선이 있어요. 고무풍선. 구 모양의 고무풍선에 원래 2cm였는데 불었더니 몇 초 5mm씩, 5mm씩이라는 건 2분의 1t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10mm가 1cm니까, 그치? 알고 있죠? 아니 뭐 저기 옆반에 있는, 물론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1m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 아니 1m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몇 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요 이래서
혹시 했어. 밀리미터 너무 오랜만이잖아. 그치? 자, 어쨌든 2 더하기 2분의 1t라는 게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겠죠? 9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지금 고무풍선의 부피를 구하라는데. 그치, 부피가 얼마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얘가 r이 얘니까 3분의 4 파이 2분의 1 t 더하기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의 변화율은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파이 2분의 1t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뭐 하라 했어? 얘에 대한 속 미분도 하라고 했죠. 이렇게 2분의 1t 더하기 2 미분한 거 써줘야 돼요. 그쵸? 세제곱이라서 3이 앞으로 나갔는데 그럼 이 속에 있는 것도 미분을 해줘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t가 얼마일 때? 4일 때니까 4파이 곱하기 4 대입하면 4의 제곱 1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6파이가 3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야, 너 숙제는 다 했어? 뭔 불정이야? 놀러 갔다 와서?